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멘탈적인 부분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탑3 지금 HMM이라든지 페노션 그 다음에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이거 수작질이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수작이 나왔다. 왜냐면은 장중에 2% 하락을 시키고 코스피에서도 합계가 1조 2천억 원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아버렸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코스닥을 샀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렇게 훌륭하냐를 생각을 해보고, 코스피를 다 때려 팔아야 만큼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훌륭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고의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작질 중에 하나다. 우리가 뭐 도박에서 말을 하면은 진짜 뭐 장난질 치면은 뭐 손모가지 날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너무 수작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너무 장난질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ADR 수치 자체를 놓고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수 조정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간 수치는 아니에요. 91.23% 이상이고 93.2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에 더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무리 시장이 눌려도 우리가 싼 가격에 잘 잡아놓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있어요. 편안한 위치에서 사놓으면은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적인 부분, 심택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 부분, 여기서도 뭐 10%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맥스트도 그렇고 심택도 그렇고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좋은 종목을 사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사는 거를 좋아하지, 근데 ADR 수치가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조정이라기보다도 좀 어느 정도 눌림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나도 같이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44만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세요. 저는 44만원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들고 가서 한 방 크게 먹고 나오면 되는구나. 추가로 그 시장에서 과연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에 대해서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먹고 나올 거고, 자 보면은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으로 우리가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 뭐 12%대 수익적인 부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심택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편안하게 먹을 거는 먹고, 빠르게 돌릴 거는 우리가 빠르게 돌리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창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HMM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페노션도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고, 대한해운은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해운주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순위가 좀 대한해운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뭐 HMM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저는 항상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이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타이핑 치기가 어려워서 썼어요. 차라리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기 편하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편한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HMN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보는 거고, 페노션이랑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기 때문에 BDI 지수를 보는 거예요. BDI?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소유한 HMM 전환 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뭐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있는데, 보유 중인 전환 사채가 6천억 원 가량이 되고,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HMM이 신주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허니버터칩을 좀 예로 들면은,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물량이 적을 때는 우리가 막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이게 물량이 다 풀려버리면은 최근에 허니버터칩을 막 줄 서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랑 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좀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뭐 1조 원, 그 다음에 2024년도에 9,600억 원, 2025년도에 7,500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주식이 전환이 되면은 4억 주에서 10억 주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2배 이상의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말고 딴 거 뭐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당장에 뭐 끝났다라기보다도 목표 주가는 낮아졌지만 지금 위치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비교 분석을 좀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묶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페노션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보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I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중국이랑 호주 정치 갈등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원거리 벌크선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이랑 호주 정치의 갈등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좀 들고 나왔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까지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라고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호주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나몰라라 하다 보니까는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중국이 먼저 칼을 빼든 게 호주산 소라든지 뭐 석탄, 보리, 와인, 철강, 광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감히 G2인 우리를 건드려 이런 배짱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불안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 뭐 석탄 비중의 50%가 호주산이었고, 타 국가에서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호주보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가져오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난이 급격히 심화가 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원거리 벌크선 수송 수요가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항만 정체 상한 영장으로 굉장히 높은 운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증가로 벌크선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나도 싸게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도 된다.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한해운을 굉장히 뭐 추천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HMM이라든지 페노션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저는 차라리 대한해운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석이라든지 천연가스, 원유 등 이제 그리고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을 하고 있고, 벌크선이랑 LNG선 부분에서 매출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해상 화물 계약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거래처랑 장기 해양 운송 계약을 하는데, 작년 11월 이 급등 이후에 굉장히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위치에서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도 싸고 기술적이든 실적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싸고, 리스크 요인이 오히려 더 적은 기업 중에 하나다. 왜냐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출 위주고 매출의 92%가 장기 운송이에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스팟 계약의 위주기 때문에
단기 운연 성방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운임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이것이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페노션은 굉장히 세게 간 부분은 있는데 대한해운이 좀 못 간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페노션이랑 대한해운의 좀 본질은 같지만 좀 색깔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전용선인데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장기 운송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좀 안정적인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황이 좋을 때는 반대로 즉각적인 운임을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좀 단점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해운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뭐 수익적인 부분을 뭐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HMM이 상대적으로 시황 반영이 용이한 게, 이게 컨테이너가 주력이었다라고 보면은 장기 계약 비중이 한 5에서 60%지만 보통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정도예요. 그래서 펜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뭐 이런 벌크 선사는 장기 계약이 최소 5년에서 10년인데 HMM이 시세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빠르게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5년 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뭐 운임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계약을 다시 취소하고 물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세 반영을 하는 거는 HMM이었고, 그래도 안정적인 거를, 느리지만 안정적인 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대한해운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해운을 좀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고 좀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여기 내려왔을 때 뭐 2,8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